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현재 여러분? 최근에 개별주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삼성전자가 수급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형주가 움직이나 이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흐름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거래량이 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심상치 않은 수급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방향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랑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그래요. 그 와중에 이 개별 종목, 특히 최근에는 테마 장세입니다. 테마 장세. 뭐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초전도체, 거기에 뭐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테마가 순환을 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테마를 잡지 못하면 포모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만 가지고 있지 않아. 나만 소외되고 있어.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급등하고 있는 종목 보이면 그냥 따라잡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종목들 중심으로 보고, 그리고 댓글에서 궁금하다고 말씀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로입니다.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자 관련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로는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입니다. 이 양자는 두 가지 테마가 있어요. 근데 장사미사가 모여있는 이 주식판에서 양자 컴퓨터인지 양자 암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개는 양자로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 관련 이슈가 나와도 양자 암호 관련 테마도 움직입니다. 대표적인 양자 암호 관련 테마는 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게 있겠죠. 전 드림 시큐리티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우리로가 아니고 우리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움직임은 우리로가 더 좋죠.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테마를 잘 잡았지만 움직임도 잘 분석했으나 먼저 움직이는 종목을 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T-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 로봇 관련주가 움직일 거다라고 섹터를 분석한 다음 매수에 집중적으로 들어갔는데 전 T-로보틱스에 들어간 거죠. 하지만 다른 로봇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를테면 유진 로봇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여서 T-로보틱스는 약간 빼빼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나중에 T-로보틱스가 더 크게 상승하고 지금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테마 자체가 중요한 거지 어떤 종목을 잡느냐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단 뭐 그 재무제표가 좋지 않다거나 영업이익의 적자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거나 이런 종목들은 잡으면 안 되겠죠. 자, 우리로입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인데요. 갭 상승 이후에 지켜주고 있어요. 저라면 요 사이 갭을 메울 때까지는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매수로 해서 다시 상승하는 것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이거는 테마로 접근해야 되고, 지금 하락 추세를 이렇게 그리고 있다가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뭐와 함께? 거래량과 함께.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심상치 않은 거래량이 터질 이유가 없어요. 주봉으로 볼까요?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터지고 있죠. 이때까지 역대급의 거래량이 여기 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대체? 이 망해가던 종목에 거래량이 몰리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길게 봤을 때 하락 추세를 깨고 올라온 이유는 뭘까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비중을 실으시는 건 자제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넷.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우리넷이죠. 지금 보시면 이 거래량들이 발생하면서 상승 이후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꾸준히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일단 저가대에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급등이 나왔을 때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팔고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얘는 단기로 보기 위해 들어간 건 아닙니다. 얘도 증종목이기 때문에 좀 무리는 안 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움직임을 봤을 때는 뭔가 수상한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 이를테면 매집봉이라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력 여러분, 자기 종목 나왔다고 지금 볼 수도 있는데 안녕? 내가 발견했어. 대동입니다. 거래량이 오늘 좀 많이 터졌던데요. 대동은 지금 테마를 보시고 농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업 관련으로 오르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포스코랑 로봇 관련 협업을 한다, 이런 이슈가 발생했어요. 뭐 좋습니다. 예. 나쁜 종목은 아니니까 일단 보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던 종목이었어요. 이렇게 상승하고 있던 종목인데 그 상승 밴드 위에서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대동에는 지금 거의 뭐 대동 단계에서 또 개드립을 칠 뻔했습니다. 이미 쳤구나. 대동
또 칠 뻔했다. 아무튼 다 모여서 지금 단타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천하제일 단타 대회를 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급격하게 하락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여기 일단 그 상승 추세를 뚫어 올리긴 했으나 이 볼린저 밴드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걸 다시 깨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트랩 스윙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인데요. 그냥 이거는 이 관련 업계, IT 업계, 전자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초전도체가 전도 유망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상용화라는 단어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래핀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그랬죠. 그래핀은 현재 꿈을 먹고 있는 테마다. 꿈을 먹고 있는 테마지 이게 지금 상용화돼서 막 보급되고 수익으로 연결되고 이런 구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초전도체라고 다를 건 없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형성 단계고 거의 거품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성 제국에 계신 분들에겐 좀 신뢰되는 말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지속적으로 쭉 뻗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도 제가 단기 트레이딩하러 계속 보고 있던 종목이고 어제 말씀드렸었죠. 5일선 위에서 시작하면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겠다라고 말씀드렸으나 제가 아침에 좀 다른 일을 한다고 이걸 놓쳤습니다. 놓치고 난 다음에 잡으려고 계속 봤었는데 분봉을 보면서 잡을 만한 타이밍은 주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급나갈 타이밍이 왔었어요. 상승 이후에 이 페일러 스윙이 발생해서 여기서 급나갈 판이었습니다. 이 정도쯤까지 떨어질 판이었는데 끝끝내 버텨주고 올라가더라고요. 내일 움직임도 좀 기대는 되는데 5일선 밑으로 급락하게 되는 경우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신성 델타테크 등 초전도체 종목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떨어집니다. 보령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에 달아주신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있어요. 480일, 240일. 거의 뭐 1년, 2년 선이죠. 왜냐하면 영업일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요. 토요일, 일요 이런 건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수에.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이 꺾이고 있어요. 이런 종목은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하락하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그 부근까지 왔어요. 장기 이동 평균선 근처까지 왔다는 건 기나긴 하락의 끝이 오고 있고 이동 평균선이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동 평균선이 모인다를 그냥 글자 그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가격대가 모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도 뭐 보령 가지고 있어? 뭐 홍 박사님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서 쭉쭉 올라간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래량 보이시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익 실현을 하면서 따라가면 어떨까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국엔 핵 폐기 쪽인가 이게? 폐배터리 관련주 원자력 발전소 해체. 해체구나. 원자력 발전소 해체 관련주인데 얘도 재밌습니다.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크게 상승했다가 한번 해먹은 종목이에요. 한번 해먹은 종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다가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하락이 멈추고 방향이 틀어졌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장기이동 평균선의 각도가 완만해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장기이동 평균선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타이밍에 매수하기는 애매할 것 같고요. 7, 8천원쯤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용이해 보입니다. 아니면 지금 매수해서 상승을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나 하락할 확률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락했을 때 저는 최대한 장기적으로 보는 투자는 하락했을 때를 기다립니다. 음봉 매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시간을 좀 두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거의 상따 또는 돌파 매매에 굉장히 많은 비중이 실려 있고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인플루언서들이나 주식 분석가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도 돌파 매매를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일단 다른 업에 종사하고 있고 돌파 매매에 집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기다리는 매매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폴링이라고 하죠. 낙주 매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PJ 메탈 맞죠? 맞네. PJ 메탈은
난감한 종목들을 많이 생각하시네요. 그래도 최근에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요런 걸 좀 잘 봐야 돼요. 요런 종목들은. 여기서 지금 요 매물대에서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많구나. 사람들이 여기 많네. 그럼 옆으로 확장해 볼까요? 얘를 옆으로 쭉 확장하면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많은 구간을 터치하고 떨어졌잖아요.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구나. 이해되시죠? 많이 없구나. 그럼 여기서 거래량은 이걸 주도하고 있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올라왔을 때 다 털고 나왔겠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이게 제가 그 기술적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물량 테스트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량 테스트라고 내려왔고 여기서 한동안 횡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횡보하고 다시 이 구간에 들어왔을 때 거래량이 터진다면 그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얘는 어떤 테마로 엮일까요? 궁금하네요. 호텔신라. 호텔신라는 제가 좀 아까운 종목인데요. 얘는 정말 잘 매수했었어요. 예. 저가에서 잘 매수했었는데 팔고 나오자마자 중국 이슈가 터지면서 올라갔습니다. 전 정말 중국 이슈가 너무 황당하게 터졌어요. 황당하게. 그래도 뭐 일단 팔고 나서 올라가서 좀 배는 아픕니다. 배 아파. 예, 어쩔 수 없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이게 삼각 수렴 깃발형이죠. 깃발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깃발형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겠죠. 일단은 좀 횡보할 거로 보여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물량대가 있기 때문에 횡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 관련 이슈가 강하게 터지면 상승할 수도 있으나 하락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테마도 만났고. 이건 제가 예전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계속 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수익 실현을 크게 못해서 좀 아쉬운 겁니다. 셀바스 AI 관련주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얘는 정말 장기간 횡보했습니다. 특히 셀바스 AI는 제가 AI 관련 그 종목 설명드릴 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상승할 줄은 몰랐으나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얘는 AI 측면에서 봤을 때는 셀바스 AI를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셀바스 AI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뭐 시청자 여러분이 말씀하신 종목인데 차트만 보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들의 홈페이지나 그 관련 공시를 좀 보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얘들이 하고 있는 AI 솔루션을 보면 음성 인식, 음성 합성, 필기 인식, OCR, 자연어 처리, 질환 예측 모델인데 최근에 AI의 핵심 분야는 챗 GPT입니다. 챗 GPT, 자연어 처리 쪽이죠. 자연어 처리 쪽인데 얘들은 딥러닝 기반 자연어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랑 벗어나 있는 아웃데이트된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제너러티브 AI라고 하죠. 초거대 AI라고도 합니다. 그 AI에 맞는 종목들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 종목이랑 좀 거리는 멀다. 하지만 AI 종목에 편승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좀 터졌네요. 최고점 좀 터치하고 왔네. 예. 얘는 요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나 여기 돌파할 때 사거나 여기 기다렸다 사거나. 셀바스 AI도 좀 움직임이 기대되긴 하네요. 지금 봤을 때. 세코닉스. 이 좀 생소한 종목인데요. 세코닉스가 어떤 종목인지 잘 몰랐는데 얘들 전장 관련주더라고요. 전장 관련주.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고점을 돌파했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움직임입니다. 전고점 돌파했고 윗꼬리 계속 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는 갭까지 기다려봅니다. 갭을 지키는지 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갭을 지킨다는 건 무언가 강력한 세력이 밑에서 매수를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밑에서 매수를 받쳐주고 있다. 차트를 읽는 그 방법은 상대편의 심리를 읽는 겁니다. 결국엔 상대편의 모든 심리와 행동이 이 차트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후행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미래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코닉스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HLB는 저는 틈날 때마다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틈날 때마다 매수하고 있다. 최근에 하락했을 때도 좀 매수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데 얘는 테마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이오고 리보세라닙이죠. 간암 관련. 특히 중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계속 논문지나 그 다음에 바이오 학회에서 말이 나온다면 지속적으로 조명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공매도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면 정말 빠르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HLB는 그런 용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뭐 장기 투자할 생각은 없고 상승을 크게 하면 좀 팔아치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만원을 돌파하면 좀 지켜보겠지만 그까지 날카롭게 올라가지 못하면
청산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닉스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위닉스는 정말 철지난 종목임에 틀림없습니다. 철이 지났다는 건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는 거고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얘는 전저점을 깨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길 지지하는지 좀 봐야겠죠. 근데 횡보 하단이긴 합니다.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횡보하고 있고 횡보 하단이기 때문에 트랩 스윙을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를 할 거면 7,000원대에서 매수가 용이해 보입니다. 올라가더라도 장기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긴 힘들어 보여요. 테마를 받아야 되는데 위닉스가 엮일 만한 테마는 그려지지 않습니다. 차 바이오텍도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아마 이 종목들은 말씀하신 분들은 좀 오랫동안 물려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얘도 횡보권이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 하단을 맞고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하면 25,000원까지 갈 수 있겠죠. 최근에 좀 거래량이 터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떠한 이슈를 받고 있을까요? 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 줄기세포 관련 주라 바이오가 조명을 받으면 같이 올라갈 거예요. 장기이동 평균선을 치고 올라갔는데 움직임 자체는 좋아 보이지만 정말 위태위태한 모습입니다. 15,000원까지 그냥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집중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 테마나 재료는 말씀하신 분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재료가 없는 종목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재료가 없는데 작전 세력이 붙었다라고 하면 재료를 만들겠죠. 현대 에버다임이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엮일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던 종목입니다. 저희 현자 여러분 찐팬들 채팅방에서는 우크라이나 아저씨다 이런 농담스러운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나중에 조명을 많이 받고 올라갈 겁니다.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자, 현대 에버다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횡보하고 있고 이거는 속임수 캔들이죠. 살아가고 있는데 중간쯤에 왔습니다. 정말 애매한 지점이라 매수는 좀 타진해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장기이동 평균선도 상승으로 바뀌었으나 그 밑에 떨어졌죠. 이게 트랩 스윙이라면 전고점을 뚫어 올릴 겁니다. 그러면 이때 보면 되겠죠. 정말 명확한 타이밍에 사는 게 맞습니다. 애매한 타이밍에 사서 애매하게 계속 물타기 하다 보면 물타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올라왔을 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질 거예요. 이 많이 터진 거래량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요걸 깨고 내려간다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려가면 이 종목은 끝난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로 엮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거래량을 봤을 때는. 갑자기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얘는 신고가 랠리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나중 되면 이 차트가 찌그러져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볼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진 않을 겁니다. 최소한 본전 밑에 그 다음에 일정 수준 손해에 왔을 때 청산하고 나올 생각이에요. 오래 끌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얘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말 급격하게 무너질 거기 때문에 오래 끌고 가진 않을 거다. 하지만 지금 현재 흐름은 굉장히 좋다. 5일선을 타고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솔트룩스 AI 관련주죠. 제가 코난 테크놀로지랑 솔트룩스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줌인터넷도 있습니다. 지금 전고점 돌파 후 여기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 후반이 되면 굉장히 힘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얘는 D-Day 매매가 가능하겠죠. 9월 7일입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얘들의 챗 GPT를 공개한다고 하죠. 얘들의 순수 기술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챗 GPT에 엮여 있고 마음 AI 같은 종목들보다는 성능이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마음 AI가 굉장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성능 자체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제가 테스트해 봤을 때. 하루가 다르게 성능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의 챗 GPT이기 때문에. 자, 상승을 했고요. 전고점 뚫어 올리면 얘도 똑같습니다.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솔트룩스도 좀 끌고 가볼 예정입니다. AI는 앞으로 조명받을 테마이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AI는 꼭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오면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조정을 크게 보일 때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섹터 분석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종목이 있거나 궁금한 내용, 경제적인 경제 분야에 대한 지식 같은 게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2주나 1주에 한 번씩 멤버십 회원분들 대상으로 생방송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때 질문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도 잘 대응하시고요. 건강이 최고니까 최근에 또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